대한민국 경남 사천의 하늘 아래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조종석에 탑승한 날이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조종석에 앉아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며 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입 검토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전 세계 주요 군사 전문 매체인 파이트 글로벌과 레코그네이션은 이 장면을 두고 한국이 중동 최초의 KF-21 수출국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UAE의 관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올해 4월 양국은 KF-21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문을 열었다. 불과 넉 달 만에 국방부 차관이 직접 시제기를 살펴본 것은 그 협력이 단순한 의향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인물이 공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투기에 올라탔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실무급 수준의 검토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한국이 개발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서 이미 20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통해 기체의 신뢰성과 전투 능력을 입증했다. 그 속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수년간 쌓아온 기술의 결정체가 녹아있다. 엔진, 레이더, 조종 시스템 등 핵심 구성품 대부분이 자국 기술로 완성되었다는 점은 더욱 놀라운 성과였다. 이번 UAE의 움직임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배경에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UAE는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보안 규정과 운용 제한 조건, 그리고 급등한 사업비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냉각되면서 UAE는 정치적 제약이 적고 실질적 전력 확보가 가능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KF-21이었다. UAE의 국방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차원을 넘는다. 그들은 자국 주권을 완전히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KF-21은 바로 그 조건에 부합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 국산 전자전 시스템, 유럽산 엔진 기반의 독립적 운용 구조는 미국의 ITAR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수출 플랫폼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 KF-21은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자주권을 보장하는 글로벌 무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UAE 국방부의 이번 방문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단순한 시험 비행 시찰이 아니라 미래 중동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UAE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인한 동시에 자국의 방산 산업 발전에 필요한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제 세계 이목은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본계약 체결 시점으로 향하고 있다. UAE가 KF-21에 눈을 돌린 진짜 이유는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F-35 프로그램 좌절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당시 UAE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F-35 50대와 대형 무인기 세트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은 기체 데이터 접근 제한과 조종 시스템 통제 조건을 내걸었다. 더욱이 스텔스 도장과 전자전 소프트웨어의 정비권까지 미국이 쥐려하자 UAE는 이 거래가 단순한 구매가 아닌 종속 계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UAE는 독립적 전력 확보를 위한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형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였다.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쓰지만 전체 기체 구조와 항전 장비, 조종 소프트웨어, 전자전 체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적 승인 없이도 독립적인 수출과 운용이 가능해졌다. UAE 입장에서 이는 정치적 제약 없는 완전한 주권 전투기라는 의미였다. UAE의 결정을 뒤집어 놓은 또 하나의 요인은 운용비였다. F-35 한 대의 가격은 1억 달러를 넘고 시간당 비행 유지비는 수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KF-21은 절반 이하의 단가에 더해 유지비가 획기적으로 낮았다. 실전 운용과 훈련 비용을 합치면 장기적으로 F-35보다 최소 6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구조였다. 중동의 혹독한 기후와 장거리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정비 효율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KF-21은 실용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UAE가 특히 매력을 느낀 부분은 모듈형 기체 구조였다. KF-21은 부품 단위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쉽고 자국 내 정비 체계를 구축하기도 수월하다. UAE처럼 방산 자립을 추구하는 국가에겐 이런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강화형 KF-1X 모델은 내부 무장창 확대와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완전한 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UAE는 이미 이런 점들을 철저히 분석했다. 단순히 구매자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국방부 차관이 직접 탑승해 조종 계통과 항전 장비를 살폈다는 점은 단순한 의뢰가 아닌 구매 결정 직전 단계의 실무 점검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그는 같은 시기에 폴란드의 전투기 생산 라인을 비교 시찰하며 한국형 생산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KF-21이 단 한 나라라도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첫 중형 전투기 해외 판매 사례이자 항공자주권 완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초도 양산분 40대 계약을 마쳤고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 중이다. UAE가 참여한다면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중동아시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다. 이 움직임은 곧 한국과 UAE 양국의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UAE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첨단 방산과 에너지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 자본이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될 경우 KF-21 협력은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동맹의 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처럼 KF-21은 지금 단순한 비행체가 아닌 국가 간 주권과 신뢰, 기술력의 교차점 위에 서 있다. UAE가 KF-21을 선택하는 순간 중동의 안보지도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재편될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KF-21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외형이나 스펙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기술 독립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한국은 수십 년간 축적한 항공기술과 국방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KF-21을 완성했다. 핵심인 AS, A-레이더, 통합항전 시스템,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까지 모두 자체 개발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1000개가 넘는 송수신 모듈을 통해 목표를 동시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 유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첨단 시스템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그 실질적 성능은 5세대급에 근접한다. 기체의 스텔스 설계와 센서 융합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며 내부 무장창 구조 덕분에 공기 저항을 줄이고 작전 반경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전 장비는 미국의 EA-18G 그라울러급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실전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방해 신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단일 소프트웨어로 통합되어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실제 조종석에 앉은 시험 조종사들은 KF-21의 인터페이스는 F-16보다 직관적이고 F-35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형 설계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효율성과 실전성, 유지비 절감을 동시에 잡은 설계였다. 또한 KF-21은 제작비 대비 성능 효율이 압도적이다. 대당 가격은 약 6,500만 달러 수준으로 F-35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전투 임무 수행 능력에서는 동급 이상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우리는 값비싼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철저한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신이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확장성이다. 블록 2, 블록 3로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며 스텔스 성능 강화형인 KF-1X 개발도 진행 중이다. 블록 3 모델부터는 내부 무장창이 완전히 통합되고 인공지능 기반 임무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가 상황 판단과 표적 공격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진화 구조는 KF-21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운용 가능한 살아있는 플랫폼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미 2026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하고 2032년까지 최소 120대 이상을 운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군 전력 확충이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 전체의 자립을 이끄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KF-21을 수출하게 되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을 넘어 부품 산업, 정비 기술, 항공 전자장비 분야까지 수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 현재까지 KF-21은 총 6대의 시제기가 제작되었으며 모든 기체가 각각 다른 비행시험에 투입되고 있다. 실전 환경에 가까운 고기동 비행, 공대공 미사일 발사, 저공 침투, 고고도 기동 시험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미 2,000회를 넘는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는 전투기 개발사 중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다. 미국 F-35가 비슷한 수준의 신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5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속도는 놀라운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국산화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초기에는 일부 항전 부품과 엔진을 수입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70% 이상이 국내 기술로 대체되었다. 특히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공기 소프트웨어는 100% 한국 개발이다. 남은 과제는 엔진 자립이지만 이미 국내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터보팬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수입 조립형 전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독립형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KF-21은 세계 시장에서도 빠르게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질적 도입 검토 단계에 들어섰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했다. 과거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공급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KF-21은 바로 그 전환점의 상징이다. 한국의 항공기술은 이제 모방의 단계를 지나 표준을 만드는 단계로 진입했다. KF-21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개발국이 아니라 새로운 항공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UAE의 KF-21 참여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다. 본래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형태로 출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기술 협력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여러 차례 신뢰를 잃었다. 그 사이 한국은 독자 개발로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던 중 UAE가 등장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협력 변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방산 구도를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UAE가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인도네시아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기술 없이는 KF-21을 완성할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이 확산됐지만 국제방산계에서는 아무도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참여 규모는 불과 90명 수준이었고 그들이 맡은 분야는 조립공정과 생산관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핵심 설계, 소프트웨어, 레이더, 항전 시스템은 전부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잦은 분담금 체납은 한국 정부의 부담만 키웠다. 약속된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미납하면서 공동개발의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지분은 20%에서 3%대로 축소되었고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다. 반면 UAE는 분담금 대체 납부와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의사를 밝히며 신뢰를 쌓았다. UAE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단순한 구매 의지를 넘어 방산 생태계의 일부가 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다. 이미 UAE는 자국 방산 기업 EDG 그룹을 중심으로 첨단 무기 자립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KF-21 참여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자국 내 생산 라인 구축과 부품 공동 개발을 병행하면 UAE는 중동 최초의 전투기 제조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분담금 미납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자 내부 여론이 급변했다. 일부 언론은 한국이 요리를 배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방 전문가 한지는 우리는 계약을 위반했고 그 결과 스스로 기회를 잃었다. 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기술 이전 요구를 고집하고 있다. 그들은 KF-21 핵심 기술 중 일부를 이전받아 독자 개발을 이어가려 하지만 한국은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한 이상 더 이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잠수함 사업과 장갑차 협력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약속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한국이 철저히 주도권을 쥔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UAE는 중국산 훈련기를 일부 도입했다가 성능 문제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이후 UAE는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따라서 이번 KF-21 도입이 성사되면 이는 사실상 중동 시장에서 중국산 전투기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이 구도는 한국 UAE 동맹 대 인도네시아 중국 연합의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력을 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갈렸다. 한국은 기술, 신뢰, 생산 속도, 운용 효율성에서 모두 앞서 있으며 KF-21은 이미 실물 시험 비행 2000회를 돌파해 완전한 실전형 단계에 진입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아직 자국형 전투기 기본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UAE와의 협력은 단순히 한국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중동의 군사 전략 구도에 직접 참여한다는 뜻이며 향후 에너지 협력, 경제 투자, 기술 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다. 다시 말해 KF-21을 둘러싼 경쟁 음모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미래 동맹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UAE가 KF-21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방산 지형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확보했다. 과거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발성 계약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체계적 생태계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이 아니라 FA-50과 함께 한국 항공산업의 양대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 사태로 신뢰를 잃은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복수의 국가가 협력 의사를 밝히며 한국산 전투기를 차세대 주력기로 검토 중이다. 특히 FA-50은 폴란드 공군에 도입된 이후 전투기급으로 개량된 단저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KF-21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방동체를 재설계해 대형 AESA 레이더와 첨단 이는 단순한 훈련기 개량이 아니라 완전한 신형 경전투기 탄생을 의미한다. FA-50 단자형은 기존 모델보다 탐지거리와 작전 지속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며 운용비는 여전히 F-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폴란드는 FA-50 단자형과 시뮬레이터 패키지를 함께 도입해 조종사 교육체계를 자립화했다. 이러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은 미국의 F-35, 스웨덴의 그리펜이 채택한 글로벌 전략과 유사하지만 훨씬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FMS 모델을 구축 중이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 훈련 시스템, 정비체계까지 함께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이다. 이는 개발국과 구매국 간의 관계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동반 성장의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키는 모델이다. UAE가 KF-21 협력에 참여한다면 이 체계는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FA-50 단자형의 등장은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체코가 L-39 알바트로스를 개조하다 실패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새로운 기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며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 게다가 개발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한국은 이미 KF-21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는 단순한 파생형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기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이다. 이런 기술적 진화는 한국이 이제 항공주권의 최종 관문이라 불리는 엔진 자립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KF-21은 유럽산 엔진을 사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의 라팔, 터키의 TFX 사례처럼 엔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 제한에 묶이는 사례가 많다. 한국은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이 시제품 개발 단계에 돌입했으며 성공할 경우 한국은 완전한 전투기 독립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현물 납부나 쌀, 천연자원 같은 대체 분담을 제한하며 국제 신뢰를 잃고 있다. 반면 한국은 명확한 성과와 기술 자립을 앞세워 협상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발을 빼더라도 피해를 입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신이다. 더 나아가 KF-21이 블록 3로 발전해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FA-50 단자형이 경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국은 중형과 경형 두 축을 모두 보유한 전투기 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 몇몇 국가만이 가진 구조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그 격차를 따라잡고 있다.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을 수입국이 아닌 채 3회 공급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시장에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이다. KF-21과 FA-50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승리이자 신뢰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시작에는 한국이 한 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일관성이